경기 평택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학교 앞이었고요. 또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관련해서 김용재 교통전문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사고가 초등학교 앞에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초등학생이 숨졌는데 이번 사고의 특이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너무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그 사고 장소가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횡단보도인데 차량 운전자가 조금만 더, 정말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굴착기 운전자는 아이들을 친지 몰랐다 이렇게 경찰에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굴착기 차량을 생각해 보면 일반 차량보다 차체도 크고 또 높잖아요. 그래서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이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굴착기 운전자의 신빙성, 진술의 신빙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형 굴착기의 경우에는 그 시야 각도에 제한이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사고 발생 직후에 경찰에 신고가 된 걸로 봐서 사고가 날 때 당시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고가 나면서 이제 주변에 어떤 반응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반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해서 3km가량 진행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앞서도 변호사께서 운전자가 주의를 조금만 기울였다면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네. 보통 이런 사고의 발생 원인이 운전자의 주의가 좀 부족했던 겁니까? 기본적으로 그 차량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운전자 진술대로 그 굴착기 앞에 아이가 있는 걸 전혀 알지 못했고 또 아이를 충격하고 나서도 그걸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다면 그 진술 그 자체로 좀 심각한 정도의 전방 주시 태만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리고 굴착기 운전자가 3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붙잡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이 굴착기 운전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그 12대 중과실에 해당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고 발생 직후에 어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미조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사고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러면 민식이법 적용은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걸 알기 위해서 이제 민식이법 적용 요건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민식이법은 그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우리가 흔히 특가법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조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조문의 내용은 그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그 제한 속도를 위반하거나 아니면 그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사고를 내고 그 사고로 인해서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그 운전자를 처벌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요건 중에 자동차의 운전자여야 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이번 사고처럼 굴착기가 그렇다면 과연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인가?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와 건설기계를 완전히 별도의 개념으로 보고 있고 또 일부의 건설기계를 자동차에 포함시키기는 하지만 그 이번 사고처럼 굴착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민식법을 적용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네. 그 굴착기가 결국 차량으로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없는 건데 그렇다면 이 예. 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 민식이법의 제정 이유를 살펴보면 그 자동차 운전자의 어떤 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또 어린이 사고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민식이법을 제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민식이법이 속해 있는 그 특가법에 있는 다른 교통사고 관련 범죄들 그러니까 그 뺑소니 관련 도주치사죄라든가 아니면 음주운전 관련한 윤창호법 이런 조문들 같은 경우에도 다 자동차 운전자에 한정해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 건설 기계의 위험성이 덜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입법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12일부터는 보행자의 보행권이 강화되는 이제 도로교통법이 시행이 되는데 관련해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횡단보도가 있을 때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단 운전 차량은 무조건 일시 정지하게 하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됐는데 이런 보호 강화 의무가 좀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이번 그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내용은 핵심적인 내용은 딱 그 보행자 보호 강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그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를 하도록 정해졌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아이들의 특성상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갑자기 뛰어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한 입법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지금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할 때에도 보행자가 있으면 일단 무조건 멈춰야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좀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건데 그동안 관련 사고가 많았죠? 예, 기존에는 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 그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차량이 그 앞에서 멈춰야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때, 대기를 하고 있을 때에도 그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도록 정했습니다. 일시정지의 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 보행자 보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시정지가 완전히 멈추는 걸 의미하는 거죠? 네, 완전히 멈췄다가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아파트 단지나 또 산업체 그리고 주차장 같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 보행자와 차량이 충돌했을 때 그때 차량 과실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에는 보행자가 10% 정도 책임을 졌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차량 과실이 100%로 적용되는 거죠. 예, 도로가 아닌 곳, 그러니까 그 아파트 안의 길이라든가 아니면은 대학교 캠퍼스 안의 길이라든가 또 우리가 흔히 이면도로라고 부르는 중앙선도 없고 인도와 보도의 차이가 그 구별이 없는 그런 곳에서도 그 차량에 대해서 일시 정지 의무와 서행 의무를 부과를 했습니다.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띄워서 진행을 해야 하고 또 보행자가 진행을 할 때에는 그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경우에 따라 서행을 하거나 일시 정지를 하도록 정했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차량 과실이 100% 적용되는 건데 그런데 보행자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 비율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 물론 기본 과실이 그렇다는 것이지 어떤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과실 비율은 다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운전자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정으로 보행자가 행동을 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고 났다면 당연히 보행자에게 더 큰 과실이 적용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재 교통전문 변호사와 함께 경기 평택의 굴착기 사고 그리고 달라진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